너라는 인간한테 정내미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 당장 꺼져. 우리 이혼이야.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저 몰래 주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더군요. 맨날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본인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됐다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 사연을 통해 결코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그 인간이 잘못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완벽했다고 생각한 제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을 남긴 것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과 제가 어떻게 만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동안 해외여행 숱하게 다녔어도 한 번도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번호 교환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와서 따로 연락해서 이렇게 만남 가진 건 지연 씨가 처음이에요. 저도요. 사실 저희 만났던 그 리조트가 한국 사람 거의 안 오는 곳인데 거기서 민석 씨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네요. 그 리조트가 가격대가 높아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기는 하죠. 저야 워낙 자주 가니까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요. 거기 자주 가세요? 여행 좋아하시나 봐요?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신 재산이 좀 많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유일한 상속자였거든요. 돈은 많은데 가족이 없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히 해외에서 제일 비싼 리조트 예약하고 제일 비싼 항공권 예매해서 날아가서 쉬고 오곤 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제 가족 얘기만 했네요. 죄송해요. 지연 씨 가족 이야기 듣는 거 정말 재밌었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고 지연 씨가 늦둥이 외동딸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집안도 그럭저럭 사는 편인데다가 외동딸이라서 귀여움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공부도 교우관계도 항상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번아웃이 오면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떠나곤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민석 씨를 만나서 여행이 더 재미있어졌지 뭐예요.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것 치고 저희 참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죠? 지연 씨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계속 만나보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 민석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니 정말 행복하네요. 제가 이번 주말에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해 둘게요. 계산은 전부 제가 하는 거니까 지연 씨는 몸만 오세요. 오늘 밥값도 전부 계산하셨잖아요. 계속 사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지연 씨도 부족함 없이 잘하셨다니까 저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그동안 어디다 써야 할지 몰랐었어요. 제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고 그런 사람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으니 제발 사양 마시고 편하게 저 만나주세요. 저와 민석 씨는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조금 속물 같은 생각이지만 젊은 사람이 그런 곳에 올 정도면 저와 재력이나 집안 환경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놓고 만난 건 사실입니다. 민석 씨는 경제 사정은 저와 비슷하지만 부모도 형제도 없이 외롭게 자랐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내 친구랑 같이 식사 한번 할까? 자기가 다닌다는 그 공기업 말야. 사실 내 친구 아빠가 거기 사장이거든. 아무래도 어렵겠어. 사실은 나 결혼하기 직전에 거기 그만뒀거든. 직장을 그만두다니? 사실 자기한테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비밀이 있어. 나 사실 뇌에 커다란 종양이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거든. 뇌종양이라니? 그게 사실이야? 자기 없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런 엄청난 병을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약 먹고 잘 관리하면 괜찮아. 자기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미안해. 안 되겠어. 우리 아빠가 아는 의사분이 계시거든. 거기서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자. 절대 싫어.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단 말이야.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아이 같은 소리야? 자기 이제 싱글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나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병원 예약 잡을 테니 같이 가자. 싫다니까. 병원 갈 바에는 죽어버릴 거야. 내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예약 잡아보던가. 자기, 왜 그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세상 스윗하고 부드럽고 다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병원 안 가. 알았어, 알았어. 병원은 일단 더 이상 가자고 얘기 안 할게. 그런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여태까지 출근한다고 나가서 어디를 갔던 건데? 그냥 뭐 산책도 하고 꽃향기도 맡고 그랬지.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내 마음도 아팠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직장 얘기는 언급하지 말자. 나 정말 힘들었어. 알았어, 미안. 그런데 우리 결혼식 때 온 화환이랑 직장 동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결혼식 직전에 그만둔 거라 다들 와준 거지. 지금 내가 아프다는데 그런 게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거지. 자기랑 이런 얘기하면 나 머리 아파. 나 쉴 거니까 연락하지 말아줘. 결혼하기 전에 민석 씨와 결혼 후에 민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회사도 안 나가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완전히 집에서 노는 백수가 된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 거 알지?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분리수거 좀 처리해줘. 싫어. 당신이 집에 와서 해. 내가 큰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집에 있으면서 분리수거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건강관리하고 명상하고 요가하느라 1분 1초도 남는 시간이 없어. 분리수거 같은 쓸데없는 일은 한가한 당신이나 해.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내가 진짜 한마디만 할게. 당신 방이랑 당신이 지나간 자리들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워. 집에 있을 거면 인간적으로 청소는 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내가 생각해도 우리 집이 더럽기는 해. 그래서 내일부터 가정부 오라고 불렀어. 내가 가정부 부르는 거 싫다고 했잖아.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자기 없는 시간에만 오라고 할게. 나는 한 번도 내 손으로 청소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가정부 꼭 불러야겠거든. 저도 남편이 왕자님처럼 곱게 자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 청소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가정부까지 부른다는 게 정말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안방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또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안방에서는 잠만 자고 본인의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굳이 남편한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가정부로 오는 소연 씨 말야. 일 제대로 하는 건 맞아? 도대체 집이 깨끗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지저분해진 느낌이야. 무슨 소리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우리 집을 쓸고 닦고 하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일 잘하는 가정부한테 꼬투리 잡는 거 그것도 갑질의 일종이야. 창틀에 먼지가 가득하고 욕조에는 여전히 물대가 끼어 있잖아. 돈을 주고 사람을 불렀으면 이 정도 청소는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연 씨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어. 절대 안 돼. 내가 대신해서 열심히 청소할 테니까 바꾸지 마. 자기가 웬일이야? 아무튼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안방 CCTV 녹화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가정부는 신혼집 안방 침대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에라도 남편과 가정부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불륜 장면 외에도 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의 비밀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 어제 보니까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오셨던데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가정부 일하면서 핫팬츠 입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사모님이 뭔데 제 옷차림까지 지적질이세요? 그거 갑질인 거 알아요? 갑질이라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청소하러 오면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오면 누구라도 오해하지 않겠어요?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옷차림이어서 말해요. 이제야 좀 머리가 돌아가세요? 나 당신 남편이랑 사랑하는 사이야. 핫팬츠도 네 남편이 좋아해서 입은 거예요. 이러고 엉덩이 살랑거렸더니 자기 전 재산 나한테 상속해준다고 하더라? 이제 네가 나한테 갑질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집 사모님은 내가 될 테니까. 지랄도 이 정도면 정성이네. 야, 내 집에서 개백수 새끼 데리고 같이 꺼져. 뭐? 꺼지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 집이랑 니네 부부 재산 전부 우리 민석 씨 거잖아. 애잔해서 말도 안 나오네. 저기요. 그 집도 내 거고요. 김민석 그 인간 가진 거 한 푼도 없거든요. 너야말로 헛소리 하지 마. 우리 민석 씨는 벤처 사업체 운영하는 천재적인 IT 개발자거든. 너한테는 그렇게 말했니? 나한테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놀고 먹는 한량이라고 했는데? 김민석 그 인간 허언증이야. 입만 열면 뻥이라고. 너한테는 지가 뇌종양이라는 헛소리는 안 했나 보네? 그건 모르는 소리고 부인이 불임이라 곧 이혼할 거라면서 자기 아이만 낳아준다면 나한테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준다고 했단 말이야. 나 불임 판정 받은 적 없고 그 인간 강남에 빌딩 없거든. 빌딩은커녕 그동안 내 앞에서 부자인 척 하느라 사용한 사채빚만 수억 원이야. 나 그 새끼랑 이혼할 건데 너 같은 멍청한 애가 불륜이라는 건덕지까지 만들어줘서 참 고맙네.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둘 다 걸어버릴 거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내 앞에서 불쌍한 척해도 소용없어. 내 입장에서는 김민석이나 너나 다 똑같은 가해자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 내가 불쌍하지. 유부남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고 핫팬츠 입고 엉덩이 흔든 너는 하나도 안 불쌍해. 그니까 내 앞에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말고 꺼져.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공기업에 다녔다가 뇌종양 때문에 그만뒀다는 것도 뻥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하면서 사용한 사채빚이 불어나자 그걸 갚으려고 제 화장대에 있는 보석들을 몰래 가져다 팔다가 뒷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자기한테 걸맞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할아버지 재산 얘기와 뇌종양 얘기는 거짓이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진짜였어. 그러니까 제발 날 용서해줘. 허언증이 그 정도면 병이야. 나한테 용서 빌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 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리조트에서 당신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당신만을 사랑했다고. 마이너스 빚만 가득한 애가 그 리조트에 왜 왔니?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야. 거기 가서 돈 많은 여자 꼬셔보려고 온 거 맞잖아. 내가 바보같이 너 같은 놈한테 농락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안 풀려. 그래놓고서는 가정부를 불러서 바람을 피워? 내가 널 지금까지 살려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마음 같아서는 지옥불로 떨어뜨리고 싶은 심정이니까. 가정부 일도 전부 다오해야. 걔가 일부러 야시시한 옷 입고 와서 날 꼬신 거라고. 나는 선량한 피해자야. 네가 선량한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판사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겠지. 더 이상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너 같은 정신병자랑 더 이상 말해봐야 내 정신만 피폐해지는 기분이야. 소송 결과는 당연히 저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마음의 상처는 남더군요. 제가 어쩌다가 그런 인간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했는지 아직까지도 너무 분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면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허언증에 걸린 인간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레터링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자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 진상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는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미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을 겪어봤기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절대 놀라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저의 멘탈을 돌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 인간들, 전 남편과 전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달이 용돈 드리기로 했어. 불만 없지? 있어도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님 용돈 문제를 결정하는 게 어딨어? 도대체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데? 달에 30만 원? 너는 우리 엄마가 걔보다 못하냐? 옆집 걔한테 용돈을 줘도 30보다는 많이 주겠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걔보다 못하다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 거야? 깔끔하게 달에 200씩. 당신 진심이야?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거 잊었어? 월에 200만 원이 남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용돈을 드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마이너스 통장 뒀다가 어디다 쓸래? 그거는 비상용으로 사용해야지. 어머님 용돈 드리겠다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네 머리로 도대체 뭐가 이해가 되겠니? 아무튼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따르도록 해. 내가 진짜 치사해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명절에 1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있어? 얘가 진짜 험한 말 나오게 하네. 야,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냐? 그리고 니네 집에서는 용돈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 우리 엄마는 용돈 받고 싶다고 했거든. 니네 집에서 먼저 거절한 걸 왜 나한테 따지고 난리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다는 용돈도 다 거절하고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외식값도 다 내주시고 음식도 한 보따리 싸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데도 용돈을 200만 원이나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걸 고지곳대로 따르고 있는 남편의 행동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 고맙다. 그 집은 잘 쓸게. 네? 그 집이라니요? 니네가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니네가 사는 그 집 놔준다며. 아유 참. 내가 며느리 복이 많아서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네 마음 고맙게 받으마.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요? 우리 진호한테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하여튼 고맙다.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빼고 진호 씨랑 어머니랑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한 적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님한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하더군요. 어머님 말로는 우리가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어머님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다니시는 병원이 이 근처잖아. 매일 왔다 갔다 거리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집 들어와서 사시라고 했지. 우리는 작은 평수로 이사 가면 되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말이 돼? 지금 말하고 있잖아. 먼저 말하나 뒤에 말하나 결과는 똑같은데 뭐가 문제야? 당신 정말 사람 미치게 할래? 우리 집 문제를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잖아.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이 집 산 거 잊었어? 당신이야말로 말 좀 똑바로 하시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산 거잖아. 대출금은 나도 갚고 있고. 그럼 당신 집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이 집에 들어간 내 돈도 결코 적지 않다고. 그래도 명의는 내 거거든. 그럼 내 집이지 뭐. 억울하면 네 이름으로 사지 그랬냐? 뭐라고? 그래서 기어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사를 진행시키겠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한번 결정한 건 절대 안 바꾼다고. 그러니까 자꾸 입 아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사 준비나 해. 이사 갈 집은 내가 알아봐서 계약할게. 내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고맙지? 제발 너도 정신 차리고 남편 고생하는 거 칭찬 좀 해줘라. 응?
이런 짓을 버려놓고도 칭찬을 바라는 게 제정신이냐? 너 정말 어디 모자란 거 아냐? 너 그게 지금 고생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야?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저희의 감정의 골은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뻔뻔한 시어머니, 제멋대로의 몰상식한 남편. 저는 그 두 사람한테 몇 년 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칩거하다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베이커리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안 부모님의 지원으로 수도권 근교에 작은 레터링 케이크샵을 차렸습니다. 민정아, 가게는 잘 돼가니? 네, 저 엄청 바빠요. 한번 주문했던 고객이 또 재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든 게 너무 예쁘대요.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소질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 다음 달부터는 월세 제가 낼게요. 더 이상 가게 월세까지 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가게 주인이 제가 이혼하고 나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걸 알았는지 월세를 더 깎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가게 계약할 때 보니까 인상도 참 좋던데. 그 후로 몇 번 만나보기는 했니? 본인 직업이 따로 있고 이 건물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래요. 그래도 가끔씩 와서 건물 관리하고 세입자들 고충도 들어주고 그래요. 옆 가게 언니 말로는 사람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봤을 때는 말이야. 그 사람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널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 하던걸. 게다가 본인이 나서서 월세까지 깎아주겠다니. 이게 보통 애정이니?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전 부인한테 완전히 질려서 이혼했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도 더 이상 다른 사람 만날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돈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사실 가게 건물주인 성현 씨와 저는 조금 애매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지만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다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어서 누구도 선뜻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민정 씨, 내일 가게 휴무일이죠? 시간 괜찮으시면 근교로 드라이브 가실래요? 제가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머, 제 가게 휴무일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요. 민정 씨 쉬는 날에 제가 힐링시켜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가게가 잘 되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힐링 타임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치만 저랑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혹시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편하게 거절해 주세요. 저는 민정 씨가 편하고 행복하기를 바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현 씨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 관계가 아무래도 건물 주인과 세입자 관계이기도 하고요. 성현 씨도 그렇지만 저도 이혼한 적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고요. 그런 거라면 일단 이번 한 번만 절 만나주세요. 만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날 저희 둘은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둘 다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를 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우리 진호 소식 들었니? 소식 들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정이 없니? 소식은 들었는데요. 제가 왜 어머님께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빚을 지고 해외로 튀었는데도 너는 내 생각도 안 했단 말이니? 나한테 용돈을 줄 아들이 없으니까 네가 대신해서 나를 부양해야 하는 거잖니.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저랑 그 인간, 그리고 저랑 어머님,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그놈의 용돈 타령하면서 절 괴롭히시더니 이제 와서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우린 가족이잖아. 한번 고부관계는 영원히 고부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라.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가 가만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너랑 우리 아들 이혼했다고 해도 어쨌든 한번 혼인신고한 이상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없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진호 마누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달달이 용돈 보내.
너 그거 무슨 케이크인가 뭔가 만들어서 돈 잘 번다는 소문은 내가 다 들었다. 이혼하고 나서 저 힘들게 살 때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시를 하시더니 제가 가게 차리고 돈 번다는 소리 들으니까 욕심 나셨나 보죠? 꿈 깨세요. 제가 남는 돈이 있어도 걔한테 주고 말지 어머님한테는 안 드리니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거사. 저는 전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성현 씨는 지인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자기야,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가진 그 건물 있잖아. 자기 가게 있는 곳, 그거 자기한테 넘겨주고 싶어. 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라. 결혼 선물로 건물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 나 그런 거 바라고 자기랑 결혼한 거 아니란 말이야. 자기 성품이야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거였어. 정말로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면 꼭 그걸 주고 싶었거든. 자기는 마침 거기서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만큼 적임자가 없어. 자기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건물 관리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 작업은 내가 전부 다 처리할게.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폈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저는 제가 남편의 건물을 넘겨받았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건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이번에 건물 샀다며? 알들살들 열심히 살더니 정말 축하한다.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나다, 네 시어머니. 네가 용돈을 안 줘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단다.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니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마. 그 대신 그동안 밀린 용돈은 안 줘도 되니깐 네가 가진 건물 1층은 나한테 다오. 우리는 한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니?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당신은 제 시어머니가 아니고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너 내가 한 말을 잊었니?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야. 우리 아들은 이제 나를 버렸는지 연락조차 없구나. 이 하늘 아래 가족은 너랑 나밖에 없는 거라고. 아닌데요?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뭐? 저 이미 재혼했어요. 제가 가진 그 건물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남편이 넘겨준 거예요. 저한테서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뽑아가려고 혈안이었던 이진호 그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너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재혼을 해? 그 결혼 인정 못해. 너는 영원히 내 가족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 내가 건물 가진 거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미행했어? 내가 한가하게 네 미행을 할 사람처럼 보이냐? 얼마 전부터 이상한 차 한 대가 날 따라다닌다고 느꼈거든. 그런데 그게 설마 당신일 줄이야. 아들이 빚지고 해외로 도망가고 당신 가진 돈도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나한테서 뜯어가려고 생각한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난 이혼한 그 순간부터 당신이랑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착하고 예쁜 민정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건물 1층을 주는 게 무리라고 생각되면 가게 자리 하나만 줘.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 돈 생기면 걔한테 줄지언정 당신한테는 못 준다고 했죠? 가게 자리가 남아서 먼지가 천장까지 쌓이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 주지는 않을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제 인생에서 제발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서 아주 험한 꼴 보게 할 거니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이후 시모의 재산까지 가져다가 전부 어딘가에 몰빵 투자를 했고 그게 잘못돼서 시모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 남편은 그 길로 해외로 잠적해버렸고 전 시모는 저에게 매달렸던 것이죠. 하지만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처럼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나자 제 인생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